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의 대한민국은 안보 불감증과 안전 불감증에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박종환 TV 방송 시사 전망대에서는 여야 정치권에 사정없이 돌직구를 던져보겠습니다. 본 방송 구독을 돕기 위해서 시청자 무료 서비스 구독, 좋아요, 알람을 눌러주시면 방송에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첫 섹션 주제는 이태원 참사, 누가 누구에게 돌을 던질 것인가. 본격적인 이 섹션 주제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익산의 문화행사 공지사항 하나 던지고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익산에서 그 문화축제로 자리매김한 10월의 마지막 밤 음악회가 있습니다. 가을의 남자 이강주 대표가 서울에서 인류 호텔에서 세이프로 근무하다가 고향에 내려와서 익산의 함라면 소재의 숭림사라고 있어요. 그 숭림사 입구에 산정호수 가든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정호수 대표이신데 이강주 대표가 처음에는 그 동네 그 산정호수 가든 그 앞마당에서 동네 지인들과 모닥불을 펴놓고 야유를 이렇게 놀다가 어느덧 그 행사가 10주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많은 그 애호가들이, 음악 애호가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태원 참사로 원래는 10월 30일 날 마지막 밤 행사를 하는데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11월 7일 월요일 오후 3시로 연기가 됐습니다. 일부 공연에는 조상익 지휘자 겸 색스폰 연주자가 색스폰 연주를 우리 야유에 오신 그 음악회에 오신 분들한테 들려주고, 우리 익산의 이다은 양도 공연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행사를 많이 다니면서 인기 가수로 각광을 받고 있는 진해심 가수가 출연하고 있어요. 그래서 11월 7일 날 우리 익산 시민 여러분께서 많이 우리 야유회, 10월의 마지막 밤 야유회에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섹션 들어갑니다. 그 이태원 참사, 참 이런 우리 대한민국 대명천지에 우리 세계에서 알아주는 우리 대한민국이 어쩌다 이런 후진국적인 이런 참사가 일어나서 300여 명의 우리 국민을 비롯해서 그 꽃다운 청춘들이 지금 사망을 하고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그 이태원은 저도 젊은 시절에 결혼하고 막 25년 그 사고가 난 동네 그 해밀턴은 그 이태원 일동입니다. 저는 그 해밀턴 바로 뒤에 보면은 하얏트 호텔이라고 있어요. 하얏트 호텔하고 남산체육관이 있는데 그 아래 동네가 이태원 2동이에요. 제가 25년 살아면서 그 지역을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이번에 참사 난 데가 그 해밀턴 호텔 이태원역 그 1번 출구의 그 골목길인데, 그 뭐 3m 뿐이 안 되는 골목길이에요. 평소에는 뭐 인적이 별로 사람이 없는데 최근에 거기 뭐 음식점이 술집이 개업을 해가지고 좀 그 사람들이 지금 오고 가고 그러는데, 여기에서 참 사고가 났어요. 그 당하기 전에 4시간 전부터 많은 인파가 몰리니까
그 신고를 했던 모양이에요. 신고를 했는데 그날따라 또 경찰들이 그 서울 시내에만 13군데가 시위를 하고 있었어요. 뭐 광화문을 비롯해서 서울시청, 용산, 뭐 이쪽 저쪽 13군데를 시위를 하다 보니까 경찰 병력이 이 시위하는데 집중을 했던 모양이에요. 이 시위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오신 그 많은 사람들이 전화로 신고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기동대 좀 보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커다란 사건이 났습니다. 저도 그 추모하는 그 마음으로 그 현장에 가서 직접 가서 보고 추모 애도를 하고 왔습니다. 그 용산은 우리 또 익산하고는 또 제가 한 4년 전에 용산 구하고 익산 시하고 자매 결혼 우호도시를 맺어줬어요. 그 당시 용산구청장이 성장현 구청장이라고 제가 30년 전부터 용산에 살 때부터 잘 알고 지내는 지인인데 제가 4, 5년 전에 제가 직접 용산구에 찾아가서 용산 성장현 구청장님을 제가 찾아뵙고 우리 호남의 그 도농복합도시 우리 익산하고 자매 결연을 좀 맺어줬으면 좋겠다. 제가 이렇게 건의를 해서 우리 성장현 그 당시 구청장님께서 흔쾌히 받아주셔가지고 바로 성장현 구청장님 또 용산 그 구의회 부의장님 또 용산의 문화원장님 직접 우리 익산에 오셔서 우리 익산시의 정원율 시장하고 또 그 당시 조규대 시의장하고 또 우리 익산의 문화원장 같이 이재호 문화원장하고 같이 우호도시 용산구 익산시와 자매 우호도시를 맺어줬기 때문에 이번 참사를 저는 정말로 너무나 가슴 아프게 자매도시인 우리 용산구가 빨리 하루속히 이런 그 상처를 쾌유하기를 진짜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지금 여야 정치권에서는 지금 정쟁으로 가고 있어요. 민주당에서는 국정감사를 하자. 그리고 책임을 지는 사람들을 책임을 져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정감사 필요하다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총체적인 우리 그 안전 불감증에 대한 무엇이 문제고 또 대안은 없는 것인지 우리가 지난 7, 8년 전에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안전의 중요성을 많이 느꼈지 않습니까? 그 후에 그 안전 그 시스템의 로드맵이 있는데 이번에는 그 로드맵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철저한 진상 규명을 통해서 우선 사태 수습 먼저 하고 그리고 법률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당연히 지하겠죠. 뭐 국무총리가 됐든 행자부 장관이 됐든 경찰청장이 됐든 용산 경찰서장이 됐든 용산구청장이 됐든 법적인 책임이 있고 지휘 감독 책임이 있다면 당연히 책임을 지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사건을 보고 우리 대한민국 정말로 OECD 국가 중에서 민주화와 산업화를 이룬 이 대한민국 10대 경제 대국 대한민국이 이런 후진국형 사고로 인해서 아까운 생명들이 정말로 저 세상을 가고 국민들이 비탄에 빠져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이제 추모 애도 기간이 이제 11월 5일 이제 끝나고, 그리고 나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빠른 시일 안에 이태원 참사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런 사건을 통해서 또 이렇게 헛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정치인들이 있어요. 그 남영희 그 민주당의 민주연구원 이 부원장인데, 그 이 사건이 윤석열 대통령 그 사저가 있어서 그 용산에 오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이 사건이 터진 것 같다. 그러면서 지난 바이든 대통령 우리 국내에 왔을 때 바이든 대통령이 시가를 지나가는 그런 동영상을 그 보여주면서 윤석열 대통령 출퇴근 그 동영상 이미지 같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참 이거 이런 사건을 하면은 정말로 애도를 하고 추모를 하고 이 사건 수습할 때까지는 정쟁으로 가지 말아야 하는데, 왜 이렇게 민주당에서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가 모르겠어요. 또 여기에 또 한술 또 더 떠서 TBS 교통방송 김어준 뉴스공장에서는 참 이 양반 정말로 참 요즘 흔히 말하는 요즘 이런 사람들 진짜 안 잡아가고 누구를 잡아가나 모르겠어요. 이 김어준 이 TBS 진행자가 황운하 울산 전 경찰청장, 지금은 국회의원이죠. 이분하고 또 이번 사건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마약 수사를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는 경찰을 투입했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났다. 참 그 오세훈 서울시장님 지난번에 참 이태원 참사에 기자 그 기자 내용을 회견 내용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슬픈 그 애도를 표하는데 저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러나 애도에 표하는 것도 참 시기적절하게 공감하지만은 이 TBS의 김어준 이는 진행자 하나 빨리 교체를 못합니까? 지금 많은 서울 시민, 많은 국민들이 이 TBS 뉴스 광장이 아니라 완전히 허위 보도하는 뉴스 공작, 이런 사람들은 법적으로 내란 선동죄로 이거 제가 잘 아는 우리 성우스님하고 제가 얘기를 해서 이 김어준 씨 국민을 선동하는 내란 선동죄로 이거 고발 조치해야겠어요. 이 양반. 이는 방송인은 당장 퇴출을 해야 한다고 박종환 TV 시사전망대에서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네, 이번 주 두 번째 섹션은 북한 핵을 머리에 두고 불안에 떨고 있는 대한민국 안보 불안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가지고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김정은 북한 정권은 시도 때도 없이 미사일을 쏴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국내에서는 물론이요, 일본까지 지금 바짝 긴장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그 미사일은 우리 동해 선상에 속초 바로 인근에, 울릉도 속초 인근에 북한에 쏜 미사일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6.25 사변 이후에 군사협정 그 이후에, 휴전 이후에 북한에서 쏜 미사일이 우리 국내에 영토에 떨어진 건 처음이랍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그 안보 불안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불감증을 느끼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는 지금 6.25 전쟁 이후에 군사 지금 휴전입니다. 전쟁을 하다가 지금 쉬고 있는 휴전 중이에요. 이 휴전 중인데 안보에 대해서는 너무나 불감증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저도 서울에 그 살고 있지만은 뭐 미사일이 뭐 쏘고 뭐 왔다 별로 이렇게 위험한 것을 느끼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미사일은 특별히 좀 심각하다. 저 지난번에 우리 그 한미일 군사 훈련을 끝나기로 했는데 이번에 다시 또 연장을 했습니다. 그 북한에서 뭔가에 이번에 그 미국 중간선거 또 한국의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우리 한국의 새로운 정부에 대한 비판 그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연일 미사일을 쏴대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북한이 지금 핵실험 단계는 지금 거의 다 좀 완성된 것 같아요. 그 핵실험이 완성돼서 그 핵을 지금 믿고 지금 우리 한국, 대한민국을 향해서 또는 우리 민주국가인 우리 국민들을 향해서 지금 실험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이 또한 이 문제를 가지고 여야 정치권에서 정쟁으로 몰아가고 있어요. 지금 북한은 핵을 갖고 있으면은 우리도 핵을 어떻게 할 것인가. 미군의 핵 우산 속에 언제까지 있을 것인가. 그 예전에 그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제가 어느 그 소설 그 책을 읽어본 거 있는데 무궁화꽃이 피었습니까? 라는 그 책에서 박정희 대통령을 이런 북한의 이런 것을 애견을 하시고 우리 자체적으로 핵을 만들려고 했던 것 같아요. 계획을 잡은 것 같아요.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그런데 여러 가지 이제 핵을 가지려고 연구를 했는데 뭐 유명한 박사님도 이렇게 모셔서 연구를 했는데 뭐 미국인이 기타 국가에서 반대를 해서 그걸 포기를 했는데 차라리 그때 박정희 대통령 때 핵을 그때 우리가 갖고 있었다면은 지금 이런 북한에 있는 장난에 논란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어갑니다. 제가 이게 보면은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유교 대사 앞에서 한미일 군사훈련과 핵에 대한 비관적인 또 얘기를 또 했어요. 아니 공당의 당 대표가 지금 북한은 핵으로 지금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데 그런 말을 해서 되겠습니까? 저는 정말로 이 안보는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안보가는 국가가 무너지면은 무슨 여가 필요고 야가 필요합니까? 안보는 여야가 없어야 하는데 이 안보를 가지고도 여야 정쟁으로 가는 것을 보면은 참 우리 정치인들이 정말로 후진 정치를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그 미사일을 쏜 거에 대해서 서방에서도 또 특히 미국에서도 만약에 북한 김정은 정권이 핵을 가지고 무력으로 시위를 한다든가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우방을 핵을 가지고 사용을 한다면은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종말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북한의 김정은 이 북한 정권이 지금 뭐 핵을 가지고 우리를 위협하는데 우리 대한민국 정치권은 여기에 한 채 흔들림 없이 국가 안보에 빈틈없이 대처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북한 김정은 정권이 참 이번 우리 국내가 지금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지금 애도 추모 기간 아닙니까? 이는 인간 사회에서도 사람이 죽고 그 장례를 치르면은 그 장례 기간에는 예의를 갖추는 것이 도리인데 하물며 수백 명의 참사를 난 애도 기간에 미사일로 우리 국민을 위협하는 것은 이건 천인공노할 일입니다. 이번 미사일은 2010년에 연평도 때와 달리 상당히 긴장감이 있었어요. 뭐 울릉도에 뭐 경습 실제 상황 경습 공부도 내리고 또 우리 군에서도 새 전투기를 띄워가지고 북한에서 동해안으로 그 한 발이 지금 넘어왔는데 우리는 세 발로 응징을 했어요. 세 발로 한번 본때를 보여주겠다. 이 평화 자유는 힘이 있을 때 평화가 있고 협상이 있습니다. 힘이 없으면은 굴복을 하면은 항복을 하게 되고 항복을 하게 되면은 전쟁에서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서는 강력하게 이 북한의 응징에 강력하게 대처를 해서 우리 국민들이 국가 안보 불안이 없도록 철저한 대비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섹션 전북 정치권의 변화와 익산의 정치권 문제점은 없는 것인가 가지고 진행하겠습니다. 전라북도는 김관영 전북지사가 당선됨으로써 많은 도민들이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 도지사가 취임한 지가 6개월이 지금 넘었죠. 지금 김관영 도지사께서 전북의 경제 청사진을 지금 그리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니 해도 전라북도는 새만금의 미래의 비전의 청사진이 나와야 합니다. 그렇다면은 김관영 전북 도지사가 되기 전에 20대, 20대 국회의원 시절에 새만금의 여러 가지 복합 리조트 그 안에 카지노를 유치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 당시 국회의원 45명의 입법 발의를 서명을 받아서 강원도 정선에 있는 오픈 카지노 같이 새만금에다 유치를 시키자 이렇게 추진을 하다가 이번이 다음 선거에 그 국회의원 선거에 낙선하는 바람에 좌절됐는데 그러나 다시 또 오뚜기 같이 전북 도지사로 당선됐어요. 그렇다면은 새만금에는 여러 가지 그 복합 리조트 시설이 있어야겠지만은 복합 리조트 시설은 그 안에 안고는 오픈 카지노입니다. 제가 여러 번 방송에서도 오픈 카지노의 필요성을 제가 여러 번 수차에 얘기했는데 이 김관영 지사님이 당선되고 뭐 우리 전북 시민단체에서나 환경단체에서 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가 모르는데, 그래서 아직 이 오픈 카지노에 대해서 자세하게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말을 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구더기 무서워서 창 못 닫는다고 이 새만금에 분명히 경제를 회복시키고 투자 유치가 들어오고 일자리가 생길 수 있는 것은 오픈 카지노예요. 제가 보기에는. 강원도 정선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정선의 오픈 카지노로 인해서 강원도의 경제가 살아나고 있어요. 지난 그 대선에서도 뭐 국민의힘이 됐든 다른 데에서도 이 오픈 카지노 문제가 나왔어요. 뭐 제주도도 뭐 유치를 한다. 부산 또 뭐 인천의 영종도 여러 지방자치에서도 왜 오픈 카지노를 유치하려고 하겠습니까? 경제가 활성화되고 해외 투자 유치 자본이 들어오고 또 일자리가 생기고 지역 경제가 살아나기 때문에 다른 타 도시에서도 유치를 하려고 해요. 지금 정선은 태백 광산 그 이후에 그 특별법으로 오픈 카지노가 지금 활성화가 되고 있어요. 우리 새만금은 30년 동안 이렇다 할 투자가 지금 들어오지 않고 있어요. 지금 태양광, 경제성도 없고 일자리도 없는 태양광으로 인해서 얼마나 지금 피해를 보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김관영 전북 도지사께서는 지금이라도 이 오픈 카지노의 필요성, 새만금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절제절명의 기회, 이것을 여론화시켜서 하루빨리 오픈 카지노를 유치해서 전북 경제를 살려주시기를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전북도를 떠나서 익산 시로 오면은 제가 그 서두의 첫 섹션에 우리 용산구와 우리 익산시와 자매 우도시 얘기를 잠깐 했는데 4년 전에 정말로 제가 어렵게 그 당시 성장현 구청장을 찾아가서 익산시와 자매 결연 우호도시를 맺어줬어요. 서울의 중심인 교통의 도시 용산구하고 도농복합도시 우리 익산시하고 자매 우호도시를 맺어줬으면은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 익산에 나는 여러 가지 농수산 식품 같은 것을 용산구에 협의해서 특별 전시장, 특별 판매장을 용산역이나 용산의 중심가에다 놓고 우리 익산에 나온 농수산을 판매를 하면은 우리 익산 시민들의 수익에도 도움이 되는데 여러 번 얘기했는데 그걸 못 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우호도시를 맺어줬으면 그 성과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성과가. 그리고 용산은 세계 유교 무대예요. 그리고 교통도시입니다. 용산에서 출발하는 관광열차, 용산하고 익산하고만 주말에 오는 금, 토요일 날 오는 뭐 가칭 백제 문화 관광열차라도 좋고 익산 문화 관광열차라도 좋고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용산에서 익산으로 오는 철도청하고 협의를 하고 용산구 익산시하고 협의해서 그런 관광열차를 만들어서 수도권에 있는 관광객들을 우리 세계문화유산 도시 익산에 천년의 고도 백제 문화가 흐르는 익산에 관광객들을 유치하라고 제가 또 그런 또 팁도 제가 또 줬어요. 그것도 지금 실행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무슨
이벤트 행사 위주로 뭐 문화관광재단가 33억이나 그런 예산을 들여서 시민들하고 그 소통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쓸데없는 예산을 팍팍 쓰면서 진즉 우리 익산 시민들이 경제에 도움이 되는 그런 팁을 줘도 그 하나 해결을 못하는 우리 정원율 익산 시장님, 제발 좀 이런 좋은 아이디어와 좋은 제안을 하면은 그런 정책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왜 익산 시민들이 정원율 시장에 대해서 많은 그 기대에 어긋나는 일에 대해서 불평을 하는 걸 지금 듣고 있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국회의원이 됐든 장관이 됐든 또는 국무총리, 대통령이 됐든 그 자리가 영원할 것이라고 이 착각을 하고 있어요. 착각. 국회의원도 4년이고 시장도 4년입니다. 특히 정원효 시장 같은 경우는 이번에 마지막 세 차례 마지막이기 때문에 마무리를 잘해야지 여기서 마무리를 잘못하면 오고 갈 데가 없어요. 그리고 시장, 국회의원, 뭐 장관 한 사람들 임기 안에 최선을 다해서 좋은 평가를 받으면은 고향에서 좋은 평가를 받지만은 좋은 평가를 못 받고 지탄을 받으면은 이 동네에 살지도 못해요. 이 고향에 살지도 못하고 내가 객지에 사는 정치인들 제가 많이 봤습니다. 앞으로 정말로 이 내 고향, 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 일을 한다면은 시장이 됐든 국회의원이 됐든 정말로 애양심을 갖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관이든 국회의원이든 시장이든 도지사든 그 임기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임기가 영원할 것이라면 착각의 망상의 해수욕장입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해서 지역 주민들부터 정말로 부끄럽지 않는 그런 정치 지도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번 주는 여기서 작별의 인사를 구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See you again. 감사합니다.